안녕하세요. 네, 장보기 쇼핑 가게홈 성능 최적화 고군분투기 웹전환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에 대해 말씀드릴 우한 형제들에서 장보기 쇼핑의 웹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있는 우희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집에 계실 때 당 떨어져서 단 것이 필요했던 적이 있으시죠? 아니면은 어, 기저귀가 급히 필요했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날이 너무 춥거나 아니면 너무 귀찮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두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저에겐 배달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익숙한 음식 주문의 사용자 경험을 장복이라는 훨씬 복잡한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30분 만에 문 앞에서 배달되는 비마트부터 대형마트, 우리 동네 나만의 가게까지 모든 쇼핑 경험을 담아낸 배민 장보기 쇼핑입니다. 네, 저희 팀은 웹 프론트엔드를 담당하고 있어요. 최접점에서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용자의 고객의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지 오늘도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팀의 특별한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퀵커머스예요. 그래서 속도가 핵심인 비즈니스입니다. 네, 빠르게 저희가 커머스 고객에게 가치를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저희가 선구자였던 이 시장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저희는 그래서 좀 더 이전보다 중요해진 것들이 생겼어요. 그것들이 뭐냐면은 저희가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문 앞으로 가져다 주는 것처럼 더 빠르게 실험하고 더 빠르게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더 빠르게 최적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한편 배민 장보기 쇼핑은 배민 앱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자연스럽게 네이티브 앱으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이티브는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에요. 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네. 앱은 2번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른 배포가 힘들어요. 심사의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아무래도. 그리고 어, 앱이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고객이 앱을 업데이트하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버전에 해당하는 API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웹은 어떤가요? 웹은 앱의 단점이 곧 웹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실험하고 배포할 수 있고요. 한 벌만 개발하면 되니까 비용이 효율적이고요.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도 하나의 API만 운영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사용성을 어떻게 네이티브만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저희는 앞서 소개드린 빠른 A/B 테스트, 빠른 피드백, 빠른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웹으로 옮기기로 한 거죠. 네, 하지만 앱을 외부로 옮기는 것은 단순히 딸깍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겐 중요한 미션이 있었는데요. 바로 기존 네이티브 앱의 매끄러운 경험을 웹에서도 유지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도 고객이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요. 주로 백오피스를 개발하던 저희 팀에게 수십만 고객이 매일 방문하는 대고객 지면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업이었습니다. 만드는 화면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보시는 화면은 가게홈이라는 지면인데요. 저희 장보기 쇼핑에 입점한 많은 가게들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만큼 이런 중요한 지면을 포함해서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앱에서 외부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네이티브 앱을 웹뷰로 전환할 예정이 있으시거나 대고객 서비스를 개발하시면서 성능과 사용자 경험을 균형점을 고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희의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그렇게 웹 전환을 시작했어요. 네, 저희의 처음 아키텍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었습니다. 지금 안 보이니까 최대한 말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었습니다.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그림이 안 나오네요.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SSR 서버가 가운데 있는 형태예요. 저희가 본 화면을 SSR 서버가
HTML 만들어서 내려주면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환경이었죠. 네, 기존의 팀에서 사용하던 아키텍처였기 때문에 비교적 익숙한 환경이기도 했고요. 백엔드 API가 이 SSR 구조를 위해 설계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능에도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웠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그리고 오히려 기기 성능이랑 무관하니까 초기 응답이 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별 의심 없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웹 전환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오픈하고 이런저런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버벅여요. 로딩이 늦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느새 사용자들이 이전에 누리던 속도와 사용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웹페이지 성능이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바가 있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로드 시간이 1초 지연될 때마다 조회수가 4.6%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고요. 미국의 전자상거래업체 월마트는 로드 시간을 0.1초 개선할 때마다 추가 매출이 1% 발생한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웹페이지의 성능이 고객에게 그리고 우리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라면 엄청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이것을 성능을 개선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속도라는 말은 잘 아시죠? 느리다 빠르다는 되게 주관적이에요. 누군가는 같은 화면을 보고 되게 느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생활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 보시는 지표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입니다. 특히 비개발자분들 계시면 오늘 이것만 배워가셔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FCP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First Contentful Paint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화면에 뭔가 떴다라는 느낌을 받는 시점이 FCP입니다. LCP는 이제 다 보인다라는 순간입니다. Largest Contentful Paint고요. 로드는 이제 화면 뒤에서까지 다 준비됐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로딩 스피너가 꺼지면 로드가 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LCP와 로드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LCP는 시각적인 완성이고요. 로드는 기술적인 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장보기 쇼핑의 지표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긴장되네요. 네, 이렇게 FCP가 1.5초, 그 다음에 LCP가 약 2.35초, 로드가 4.5초가 측정이 됐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육안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다 같이 개선을 해보도록 하죠. 저기 우상단에 지표를 만들었어요. 개선을 같이 하면서 저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입니다. 네, 화면이 너무 늦게 떠요라는 CS가 있어요. 과연 너무 늦게 뜬다는 게 뭘까요? 한번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죠. 이 영상은 로딩 스피너가 굉장히 오래 도는 그런 화면이었어요. 영상이었어요. 그 로딩 스피너가 굉장히 오래 돌고 사용자는 저희 서비스가 보이기 전에 하얀 화면만 주로 길게 보고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네. 원인을 한번 뜯어볼게요. 원인은 네이티브 앱과 웹뷰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려야 할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네이티브 앱과는 달리 웹뷰는 리소스를 내려받는 네트워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일종의 페이즈 0 같은 거죠. 즉 준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게요. 네트워크를 하면 결국 SSR 서버와 API 서버를 다녀오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긴 여정 동안 사용자에게 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켈레톤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한 번씩 뜯어볼게요. SSR을. 네. 웹뷰가 SSR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럼 SSR 서버는
어떤 거를 그려야 될지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API를 호출하겠죠. API 응답을 받은 SSR 서버는 우리가 필요한 화면들을 만들고 HTML을 웹뷰에 보내주면 우린 그걸 받아서 고객이 화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API 서버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API 서버 중 하나가 응답에 지연이 생겨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웹뷰 입장에서는 이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새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돼요. 하나씩 상황을 되짚어 봤습니다. 일단 장보기 쇼핑은 배민 앱 안에서 동작하는 웹뷰예요. 사용자가 검색 엔진에서 검색할 수가 없으니 검색 엔진 추적하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앱을 외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SR은 그 트래픽이 그대로 비용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서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API들을 호출하는 응답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거를 CSR로 아키텍처를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CSR은 잘 아시다시피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 대해서. CDN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서는 SSR과는 다르게 아주 가벼운 HTML을 자바스크립트와 함께 빠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스켈레톤을 보여줄 수가 있는 시점이죠. 그리고 어떤 걸 그려야 될지에 대한 API는 클라이언트가 웹뷰가 직접 API 서버와 통신을 해서 문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볼게요. SSR과 CSR이 있는데 저기 서버 구간이라고 네모를 쳐놓은 부분이 실제로 서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서버에서 필수 API를 호출해 오는 동안 CSR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고 그 사이에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리고 SSR이 필수 API가 응답이 다 끝나고 나서 비로소 자바스크립트 실행하는 반면 반대로 CSR은 그때 필수 API를 호출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보여주게 되죠. CSR은 저 FCP, 저 지점이 SSR에 비해서 당길 수 있었고 저 지점이 유일하게 스켈레톤을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나면 대신 이렇게 스켈레톤 UI를 보여줄 수 있었어요. 컨텐츠의 윤곽을 고객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겠죠. 결과를 함께 봅시다. FCP가 39%가 단축이 되었어요. 아까 타임라인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치도 그렇지만 이런 정성적인 인지 성능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 2로 넘어갈게요. 로딩이 안 끝나요. 이것도 로딩이 안 끝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함께 볼까요? 로딩 스피너가 계속 돌아요. 뒤에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좀 키웠어요. 페이지는 다 그려졌는데 로딩 스피너가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긴 페이지에 여기 네모난 사각형이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뷰포트죠. 보이지도 않는 이미지까지 전부 로딩을 하고 있었어요. 무려 264개를요. 한 번에 많은 요청을 하면 네트워크 대역폭 문제로 속도가 늦어지고 한 번에 많은 이미지를 웹뷰가 그리느라 메인 스레드가 굉장히 바빠지게 됩니다. 메인 스레드가 바빠지면 버벅거리고 이 버벅거림은 손가락 유저의 상호작용을 불가능하게 하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장보기 쇼핑에 입점한 가게들이 직접 상품 사진들을 올리는데 어떤 사진들은 용량이 1메가에 육박을 했어요. LCP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웹뷰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대재앙을 한번 보시죠. 처음에 페이지가 실행되고 분명히 웹지면이 다 뜬 것 같은데 계속 로딩 스피너가 남아있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페이지를 계속 스크롤을 내렸는데 상품 썸네일들이 떠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플레이스홀더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길어졌던 영상이었습니다. 멋진 영상 잘 봤고요. 저희는 개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미지를 언제 다운로드할지 브라우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이미지 요소에는 로딩 속성이 있습니다. 저기에는 이거랑 레이지라는 두 가지 속성을 넣을 수 있고요.
하나는 부지런함이고 하나는 게으름함이죠. 네, 게으름이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게으름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레이지 속성을 적용한 결과예요. 자주색이 현재 보이는 화면인데 보시다시피 현재 보이는 화면 외에는 이미지를 가져오지 않고 그리지도 않게끔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이미지가 컸던 문제를 했던 걸 설명을 드릴게요. 백엔드 팀과 협력해서 빠르게 리사이저를 만들었습니다. 리사이저에 대한 설명은 가볍게 빨리 드릴게요. 이미지를 로드하기 위해 API 게이트웨이를 호출하면 람다는 이미지를 실제로 줄이는 노드.js 핸들러와 통신을 해서 이미지를 리사이징합니다. 그리고 이 리사이징된 이미지를 S3 버킷에 담고 그 다음 요청부터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람다가 가져서 유저에게 다시 응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리사이저였죠. 네, 효과는 강력했습니다. 네, 다이어트가 성공했어요. 크기는 5분의 1 정도로 줄었고 10배 이상의 시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결과를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청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 요청을 297개를 하고 있던 거를 7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3개 요청으로 줄어들었죠. LCP는 어떨까요? LCP는 10.8% 줄어들었습니다. 로드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로드는 효과가 많이 컸어요. 86%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문제 3으로 넘어갈게요. 충격 실화 캐시 문제입니다. 충격 실화예요, 지금부터. 네. 이거 아까 보셨던 장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웹은 캐시를 통해서 같은 리소스를 저장해 두고 반복적으로 네트워크 요청을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티브 앱과 많이 유사해지죠. 그런데 정말 부끄러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희 웹뷰 설정에서 캐시를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 사용자가 앱을 켜고 장보기 쇼핑에 접속할 때마다 매번 수메가바이트의 번들과 이미지 리소스들을 다운로드하고 있었던 거죠. 네이티브 앱 안에 있는 웹뷰는 이 네이티브 레벨에서의 설정을 통해서 캐시 정책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드로이드와 iOS가 각각 로드 노 캐시 그리고 리로드 이그노링 로컬 캐시 데이터라는 속성으로 설정을 해두어서 배민 앱의 웹뷰는 캐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네이티브에서 웹뷰 설정을 통해 캐시를 이렇게 다양하게 제어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 상태였던 거죠.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만 써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익히 아는 브라우저에서 기본 동작대로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설정을 로드 디폴트와 유즈 프로토콜 캐시 팔러시로 변경을 해서 이제 캐시를 활성화시키고 일반적인 모바일 브라우저와 동일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캐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위험이 있어요. 다른 배민 앱의 모든 웹 페이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웹페이지 검수 조사를 통해 사이드 이펙트를 검증해야 했고요. 앱 개발팀과 함께 협업해서 혹시 모를 고객이 곤란한 상황에 놓일 경우 해소할 수 있게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도 탑재를 했습니다. 자, 캐시를 이제 장착한 성능은 어떨까요? FCP는 32%가 감소되었고요. LCP는 28%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L도 더 감소될 게 있나 싶지만 이것도 27%가 감소가 되었죠. 그리고 뜻밖의 AWS 비용의 감소도 있었습니다. 캐시로 인하여 그만큼 네트워크나 리소스 요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겠죠. 월간 비용이 55.8%가 감소되었고 연으로 환산하면 연 3천만 원의 인프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중간 정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가 처음에 측정했던 지표예요. 여기까지 진행하고 개선된 결과는 이 정도입니다. 네, 58%, 35%, 90% 각각 개선이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요청에 의한 버벅거림과 입력 지연, 메모리 등의 지표도 함께 개선되었어요. 사실 지금까지 보신 것들을 보면은 엄청 대단한 걸 했다기보다는 굉장한 기본적인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기본만 잘 지켜도 이 정도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모던 웹앱은 HTML을 렌더링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자바스크립트를 평가하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내려받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야 FCP와 LCP를 저희가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연산은 공짜가 아닙니다. 특히 기기 성능에 영향을 받기에 구형 단말에서는 정말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죠. 저희가 고객의 단말을 빠른 것으로 바꿔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평가해야 할 스크립트 양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것도 아까 보셨던 장표예요. 이미지를 레이지 로드한 시점부터의 장표죠. 그런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을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요. 이 모든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래 것도 날리기로 노출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렇게 시원하게 렌더링 하지 않고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은 어떻게 그리나요? 기존에는 구자 순서를 다 웹뷰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서버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서버를 통해 어떤 구조로, 어떤 순서로, 어떤 구자를,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릴지를 모두 서버를 통해 내려받아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서버 드리븐 UI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네, 17%의 LCP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평가해야 되는 스크립트 양이 줄었고 렌더링할 HTML 요소도 줄어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는 계속 찾았어요. 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인데요.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다들 느끼시지만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 API는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웹페이지를 그리면은 이 일반적인 폭포수 형태의 타임라인이 그려지게 되죠. 이 API 필수 API를 좀 더 이른 타이밍에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에요. 네, 실제로 JX 자바스크립트가 평가받고 실행되기 이전에 필수 API를 먼저 실행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렌더링이 끝나면 바로 그 결과를 이용해서 화면을 빠르게 보여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LCP도 당겨질 수 있겠죠. 구현 방식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각 지면별로 사용되는 필수 API를 호출하는 저는 크리티컬 파일을 만듭니다. page.criticalts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맵 형태의 캐시 객체를 만들어 저장을 해요. API 요청 결과를요. 그리고 코로케이션 관점에서 각 지면 page.tsx 저 지면과 가까운 곳에 위치를 시킵니다. 페이지 사용처에서는 위에 크리티컬 스크립트를 저렇게 임포트를 해와요. as critical script라는 지시어를 붙여서요. 저 지시어를 붙인 파일들은 번들러가 번들링 할 때 내용을 미니파잉하고 이렇게 페이지 상단에 인라인 스크립트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 부분 사실 되게 민감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페이지 상단의 스크립트 영역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동기화된 긴 작업이라든지 복잡한 연산은 HTML 파싱을 자칫하면 블로킹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은 크기를 유지해야 했고요. 긴 시간을 요하는 동기화된 작업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먼저 패칭해 놓은 이 API 응답들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엑시오스의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매번 요청을 할 때마다 캐시 객체에서 미리 가져온 데이터를 확인 후 바꿔치기 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코드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네, 저렇게 응답을 캐시에서 가져오고 캐시에 이미 프리 패칭해서 저장되어 온 데이터가 있으면 바꿔치기해서 빠르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이번에는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실행하는 스크립트는 굉장히 큰 덩어리예요. 이 부분도 사실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뜨지 않아도 되는 화면 영역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모달이나 팝업 이런 것들의 스크립트는 나중에 네트워크로 가져오고 연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코드 스플리팅이라고 하고 자바스크립트 청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렇게 동적으로 임포트를 하면요 번들러들이 자동으로 청크로 분리를 해줍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용처에서는
네, 리액트 서스펜스와 레이지를 이용해서 덜 중요한 컴포넌트를 나중에 렌더링 할 수 있게 되죠. 페이지 최하단에 그 레이지 로드하는 컴포넌트가 있었고 그거를 쭉쭉 끌어올리면서 실제로 크롬 데브 툴스를 띄워놓고 언제 청크가 로드되는지를 실제로 지연된 로드를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네.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API를 끌어당겨 소출하는 것과 청크로 이렇게 분리해서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작업을 미뤘던 결과를 보죠. LCP는 32.8%가 개선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능 개선의 최종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장표 처음에 저희가 조사했던 장보기 쇼핑의 성능이었습니다. 자, 개선이 이렇게 되었어요. 네, 개선 결과가 마음에 드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대부분의 지표를 1초 이내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제가 책상 앞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아니라 센트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 사용자들의 지표를 수집했습니다. 저희가 개선 전에를 보시면은 저렇게 지금 빨간색 박스를 채워놓은 곳이 많은 사용자들, 주로 사용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중위 구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LCP는 1.5초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LCP는 몇 초죠? 1.25초, 1.3초 정도를 대부분의 유저들이 저기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개선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앞당겨졌어요. FCP는 대부분 유저가 이제 300ms 이내, LCP는 많은 유저들이 1초 전후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속도를 지켜야겠죠. 저희가 기능 개발을 하면 할수록 성능은 느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저희는 센트리 퍼포먼스를 모니터링을 하고 특정 수준, 특정 가드레일을 정해놓고 이 수준 이하로 나빠지면 슬랙으로 리포팅 받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배포 성능이 나빠졌던 문제를 즉시 인지하고 사용자 경험이 나빠지는 상황을 막았던 사례도 있었어요. 보너스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그동안 속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속도 외에도 웹 전환 시 챙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자세한 구현이나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결정 사항과 그리고 효과 위주로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앱과 웹은 다릅니다. 서로 플랫폼의 특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부분이 다른데 그 중에서도 이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겉보기에는 앱과 웹의 리스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저가 이렇게 스크롤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앱은 다음 아이템을 보여주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7개의 저 셀만 계속 재활용하면서 뷰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뷰를 재활용하면서 저렇게 화면에 그려주게 돼요. 당연히 성능에서 이점이 있겠죠. 근데 웹은 어떤가요? 우직하게 다 그리고 있죠. 비마트 홈 같은 경우 상품이 거의 1000개에 달합니다. 이 1000개를 이런 식으로 웹에서 그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메모리가 잦은 가비지 컬렉터 동작으로 UI가 멈추거나 최악의 상황에는 앱이 크래시가 날 수도 있겠죠. 저희는 웹이지만 앱을 흉내낼 수밖에 없었어요. 다만 바퀴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리스트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여러 오픈 소스들이 있어서 저희는 그 중에 하나를 기술 검토에 선택을 했어요. 저희 요구 사항이었던 동적으로 행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만족한 10스택 버추얼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굉장히 긴 리스트를 계속 아래로 스크롤을 하고 있을 때 저희 JS 흰 메모리 사용량을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가상화 적용 전에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적용 후에는 오르락 내리락 GC가 잘 작동하면서 완만한 형태를 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자 경험을 위한 탭 기억하기라는 주제로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쇼핑으로 화나게 해볼게요. 네, 비마트에 들어왔어요. 옆 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스와이프를 이렇게 합니다. 스와이프를 했다가 이제 내가 찾고 싶은 상품을 쭉 아래로 내려서 저기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 어묵까지 왔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손가락을 삐끗해서 다시 홈으로 스와이프가 됐어요. 아차, 다시 부산 어묵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스와이프를 했지만 이미 탭은 다시 최상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나겠죠? 근데 모바일 앱에서 쇼핑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네이티브 앱의 사용성을 외부로 최대한 옮겨오기 위한 미션이 있었으니까요. 두 개의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모든 상태를 저장했다가 탭이 그려지면 스크롤 위치라든지 탭 안에 있던 모든 상태를 복원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하나는 아예 자연스럽게 옆에 탭을 그냥 하나 더 그려두었다가 안 보일 때는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다만 어, 네. 많은 상태를 저장하는 게 되게 복잡했고 이렇게 스와이프 중에 중간 모습이 필요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탭이 바뀌었을 때 상태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는 네,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미리 그려두고 탭을 옮기는 방식을 선택했죠. 네.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무모한 작업이에요. 비마트만 해도 탭이 6, 7개가 넘고요. 굉장히 아래로 상품 리스트가 길어요. 이 탭들을 모두 그려두고 메모리에 올려두는 거는 성능과 부담이 메모리에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사용성과 성능 사이에서 적절한 타협이 필요했습니다. 타협을 저희가 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네, 뭔가 비과학적인 감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도 저희에게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네, 저희 비마트를 방문하는 고객의 75%가 2개 이하 탭만을 방문한다는 데이터를 저희는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최근 2개의 탭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메모리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세션에서 저희 그 동신님께서 발표하신 로그 회귀 테스트 세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그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의사결정에 내릴 수 있어요. 결국 이후에 매출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상태를 유지했고 이거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인 트레이드 오프 사례라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마무리예요. 네. 이 세션의 제목 맨 끝에 웹전환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험과 교훈을 마지막으로 마칠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측정으로 시작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얘기예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저희가 성능을 측정해야 되고요. 성능도 모니터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비용부터 저희가 개선을 해야 돼요. 네트워크가 가장 비싼 비용이었죠. 그래서 캐시는 신입니다. 그리고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해야 하는 거는 먼저 해야 되고요.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할 수 없으면은 줄이는 게 상책이에요. 그리고 이상보다 현실, 추측보단 데이터. 앱과 웹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앱과 똑같이 만든다기보다는 웹의 특성을 살려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필연적이죠. 이 트레이드 오프 할 때 반드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명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발표를 마쳐볼까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저희 팀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퀵커머스에 걸맞는 빠른 사용자 경험을 외부로 제공하기 위한 저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배민 장보기 쇼핑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